귀는 이상이 없이 멀쩡한데 삐 하는 이명소리가 커지나요? 아침의 습관과 호흡만 바꾸셔도 자율신경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통증이 있을 때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면 막상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이 호흡법이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아주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오늘은 호흡을 통해 어떻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복식호흡, 명상호흡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숨만 쉰다고 이명이 정말 나아질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 호흡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중요성을 알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흡법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숨만 크게 쉬다가 나는 효과가 없더라 라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로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르게 호흡하는 방법이 우리 뇌와 신경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이 도대체 호흡과 무슨 관계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율신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소화, 체온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조절하는 자동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많은 자동 기능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평소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는 자동차의 수동 기어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멋대로 과속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수동 기어를 조작해서 강제로 속도를 낮추고 에코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동 기어를 잘못 조작하면 차가 오히려 덜컹거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동 제어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잘못된 호흡과 올바른 호흡을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첫 번째는 흉식 호흡이라고 해서 가슴의 갈비뼈 사이에 입간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슴과 어깨가 들썩이는 얕고 짧은 호흡으로 이런 것은 주로 긴장하거나 급할 때 나오는 호흡입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긴장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으로 호흡의 핵심 근육인 횡격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복식호흡 시에 들숨에는 횡격막이 수축하며 크게 아래로 내려가고 날숨에는 이완하면서 크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크고 깊은 횡격막 운동이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 횡격막의 운동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주신경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출발해서 심장, 폐, 그리고 뱃속의 위장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바로 이 내장 기관들의 위에 위치하죠. 복식호흡을 할 때 횡격막을 크게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 이 움직임이 복강내 장기들을 주기적으로 압박하고 마사지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 물리적인 자극이 곧바로 주변의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는 교감신경의 긴장에서 벗어나서 휴식 및 소화를 뜻하는 부교감신경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의식적으로 흉식 호흡을 멈추고 복식 호흡으로 전환해서 우리 몸의 제어 시스템을 스포츠 모드에서 에코 모드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뇌를 편안하게 하는 호흡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과흥분 상태를 먼저 꺼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이미 비상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데 무작정 막 숨만 쉰다고 해서 이완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몸의 자세를 통해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뇌에다 보내줘야 합니다. 편안히 눕거나 허리를 펴고 앉아 어깨나 턱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뇌의 경계 태세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은 저절로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우리 몸속의 교감신경이 위험하다 하고 외치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마법입니다. 이 마법은 바로 숨 쉬는 속도와 비율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의 핵심은 들숨보다는 날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살짝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지만 숨을 내쉴 때는 이주신경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이완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완 효과를 얻으려면 브레이크 밟는 시간을 길게 늘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1대 1.5에서 1대 2까지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면 6초에서 8초 동안 후 하고 아주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동시에 이 호흡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심장과 신경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이완 효과가 극대로 되는 속도는 1분당 5회에서 7회 정도입니다. 즉 1회 호흡을 한 10초 동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빠르고 얕은 숨은 위험 신호라면 느리고 깊은 숨은 안전 신호인 것이고 이 속도로 해준다면 심박의 변이도가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최적의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초보자가 숨을 억지로 참거나 너무 길게 내쉬려다가 답답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답답함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연습할 때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아랫배인 단전으로만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랫배가 아니라 갈비뼈 바로 아래인 상복부에 느낌을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호흡의 주 근육인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때 상복부의 팽창과 수축을 느끼는 것이 횡격막 호흡에 가장 적절하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배 위에 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완전히 수축돼서 짜낸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이 횡격막의 깊은 움직임이야말로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이완을 유도하는 물리적인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을 셀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하나, 둘, 셋을 쉬는 동안 숨을 내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들이마셨다가 멈추고 하나, 둘, 셋 동안 내쉬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된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나, 둘, 셋, 넷 셀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셀 동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게 또 잘 되면 그때는 날숨을 더 길게 8가지 세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내쉴 때는 단순히 공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긴장, 불안, 스트레스를 모두 함께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5분 느리고 긴 날숨 호흡을 습관처럼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이 호흡을 안전 버튼으로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호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연습입니다. 첫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이 호흡을 기억하고 즉시 실천해 보세요. 감정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 흥분된 교감신경을 운동 후에 호흡을 통해서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억지로 복식 호흡이니까 배로 들이마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통 단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단전에다 손을 대고 이 단전이 나오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단전이 쑥 들어가게 숨을 내쉰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아주 호흡이 익숙한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호흡이 가빠지고 더 불편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가능하면 코로 들이쉬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구강으로 들이쉬면은 입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코로 들이쉬면서 해보시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는 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해라, 편안하게 앉아서 해라라는 것이 몸을 어깨를 바싹 긴장하고 몸을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호흡이 안 되거든요. 몸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법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